안녕하세요. 네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3강에서 완급 조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섹션 2, 속도의 기초에 대한 대주제를 마무리했는데요. 이번 4강에서는 포징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제 섹션 3, 속도감을 더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는 대주제로 4강, 5강, 6강을 진행할 겁니다. 이 4강의 주제는 이제 포징이라는 건데, 오리엔테이션에서 용어 정리를 할 때 이미 봤던 용어이죠.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용어 정리에서 다 봤던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포징이라는 단어 자체는 포즈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굉장히 알기 쉽죠.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제작했던 예제는 이런 식으로 rough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완성된, 어떻게 보면은 클린하진 않지만 움직임이 완성된 이런 애니메이션을 그 다음에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거를 처음부터 만들어 보면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포징을 완성시켜야 그만큼 더 움직임이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먼저 포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키포즈라는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키포즈라는 거는 사실상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그 물체는 무한히 많은 프레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더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캐릭터가 빙글빙글 회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두 프레임만을 재생을 해도 이게 이제 착시 현상에 의해서 이 캐릭터가 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가 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이 두 키포즈 때문이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방향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고 싶다면 지금 상태로는 어디로 돌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고 있다면 이 전 프레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에 해당하는 대각선을, 그리고 여기서도 오른쪽에 해당하는 정확한 대각선을 구도에 맞춰서 이렇게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게 이렇게 그려주게 되겠죠. 이걸 그대로 하면 이 캐릭터는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방향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용어 정리에서도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키프레임이라는 개념, 그 다음이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인비트윈이라는 개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던 이 프레임과 이 프레임, 이 두 개가 키프레임이고, 이 프레임과 이 프레임, 이 대각선의 프레임들이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다운,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그림들이 있겠죠. 자기가 얼마나 더 스무스하게 만들고 싶고 얼마나 더 느리고 부드럽게 만들고 싶은가에 따라서 그 안에는 이제 이 사이사이에 수많은 인비트윈이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그 인비트윈의 한계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넣었던 키프레임과 브레이크다운의 정보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인비트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반대로 이렇게 키프레임과 브레이크다운을 제가 추가한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어떤 피규어 스케이터 김연아 씨의 영상을 제가 보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런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에서 일시정지를 눌렀을 때 도대체 어떤 프레임이 키프레임에 해당되는 걸까? 그리고 어떤 프레임이 브레이크다운에 해당되고 나머지 프레임들이, 어떤 프레임들이 인비트윈에 해당될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찍어 놓은 그런 비디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원칙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 또 그 프레임 레이트, 이미지의 숫자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보실 때
그냥 보고 베낀다거나 움직임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실루엣이라든가 어떤 곳을 제가 먼저 캐치해서 표현을 했을 때 가장 적은 숫자의 이미지로도 그 움직임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키프레임에 해당되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연습법입니다. 키프레임을 제가 왜 이 두 개의 이미지로 선택을 했는가. 이 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이 프레임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 두 가지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얘기해 봤을 때 굉장히 간단합니다. 실루엣이라는 개념이 저는 키프레임에서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설명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비트윈을 한 개씩만 더 그려볼게요. 이 마지막 프레임에 있을 때 맨 처음 프레임과 이제 루핑하게 만드는 기능이 바로 여기 타임라인의 맨 오른쪽에 있는 여기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루프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켰을 때 만약에 제가 이 라이트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이 프레임 다음에 나오는 이 보라색의 다음 프레임의 정보가 맨 처음 프레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루핑하는 그 모션을 제가 인비트윈을 그리기가 굉장히 쉽겠죠. 자, 인비트윈을 제가 추가해서 이 돌아가는 이 모션이 조금 더 스무스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어떤 영상에서 보는 그런 느낌과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반대로 키프레임을 골라내야 한다. 이 많은 그림 중에서 어느 게 키프레임인지를 골라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이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한다고 보는 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아무 프레임이나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이런 프레임을 봤을 때 지금 팔이 굉장히 짧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드러나 있고 제가 이거를 단순한 실루엣으로 정말 납작하게 검은색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딱 보신다면은 이게 도대체 뭐에 해당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또 가장 극과 극에 달하는 어떤 종착점 같은 그런 실루엣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곳은 키프레임이라고 말을 하기가 힘들고 이런 애매한 키프레임을 토대로 애니메이션을 계획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애매한 중간 지점 같은 프레임을 키프레임으로 잡았을 때 그 다음에 브레이크다운을 추가하고 싶을 때 그 브레이크다운도 이 애매한 키프레임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간 지점인 더 이제 억눌린 부분을 더 만들 수밖에 없게 되고 오히려 키프레임에서 이렇게 항상 큰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브레이크다운에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포즈와 이 중간에 있는 이 포즈들은 완벽하게 이제 팔의 그 길이가 드러나는 극단적인 포즈와 완전히 팔이 몸의 실루엣에 가려져 있는 극단적인 포즈 이 두 가지가 돌아가는 모션에 있어서 키프레임이라고 저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루엣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 점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바라볼 때 우리 눈은 그 실루엣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어떤 힘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어디선가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한번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성공적인 캐릭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가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그게 바로 실루엣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채워져 있는 포맷 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검은색으로 전혀 디테일이 보이지 않는 실루엣만으로
한번 캐릭터를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캐릭터가 누군지 아시겠나요? 다음. 누군지 아시겠나요? 뭐, 당연히 서로 비슷하게 생긴 캐릭터들이 없지는 않겠죠?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런 캐릭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어떠한 장면에서도 전혀 디테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실루엣만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테두리만으로도 알 수 있는 개성과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캐릭터 디자인이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바로 봤을 때 매력을 느끼고 이 캐릭터는 개성이 있다, 이 캐릭터만의 뭔가가 있다라고 느끼기에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실루엣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캐릭터 디자인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실루엣이 애니메이션에 들어갔을 때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움직일 때마다 그 중요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제작했던 예제와 비슷한 그런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